소중한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 정말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바로 낙상에 대한 건데요. 어떻게 예방하고 또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51.6%.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병원에 입원하는 손상 환자 중에 절반 이상이 넘어져서 다친 분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얼쿰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 주변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낙상 사고가 누구에게 더 위험할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사고가 집중되는 게 보이시죠? 이분들의 경우엔 병원에 갈 정도로 다쳤다 하면 그 원인의 절반 이상이 바로 낙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럼 낙상이 정확히 뭘까요? 간단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바닥이나 더 낮은 곳으로 확 넘어지는 모든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미끄러지거나 발이 걸리거나 계단에서 삐끗하거나 전부 다 포함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넘어지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지금부터 그 핵심 원인 3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어르신들의 신체적인 변화와 건강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 근력이 약해지고 또 움직임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이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여기에 뇌졸중이나 파킨슨병처럼 균형 감각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있거나 또 시력이나 청력이 떨어져서 위험을 미리 알아채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면 바로 눈앞에 있는 장애물도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기도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낙상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인은 뭘까요? 이건 바로 우리 주변의 환경 문제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기 있는 욕실바닥, 어두침침한 복도, 손잡이도 없는 계단.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이런 위험한 것들이 많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낙상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낙상 사고가 위험해 보이는 집 밖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집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원인입니다. 이건 바로 약물,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요인들 때문이에요. 혹시 부모님께서 드시는 약 중에 수면제나 안정제, 혈압약 같은 게 있나요? 이런 약들 중 일부가 어지러움이나 졸음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술도 빼놓을 수 없죠. 알코올은 말할 것도 없이 균형 감각을 확 떨어뜨리는 아주 위험한 요인입니다. 자, 이렇게 원인을 3가지나 살펴봤으니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해결책을 찾아야죠. 낙상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세워보시죠. 사실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요, 바로 곁에서 돌보는 분들의 세심한 관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침대 난간은 항상 올려드리고 바퀴는 꼭 잠그고요. 앉거나 서실 땐 천천히 움직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또 물이나 리모컨처럼 자주 쓰시는 물건들은 일부러 일어나실 필요 없게 손 닿는 곳에 놔드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누를 수 있는 호출벨 위치랑 사용법도 꼭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정말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자, 이번엔 집안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바닥에 뭐 흘렸으면 바로바로 닦고, 복도에는 물건 좀 쌓아두지 말고요. 방이나 복도가 어두우면 안 되니까 환하게. 침대 옆에는 작은 등 하나 켜두는 센스. 그리고 제일 위험한 화장실. 여기는 미끄럼 방지 매트랑 안전 손잡이가 정말 필수입니다. 보세요. 모든 위험에는 이렇게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신발입니다. 이게 또 엄청 중요해요. 흔히 신는 슬리퍼나 뒤가 뻥 뚫린 신발, 밑창이 미끄러운 신발은 정말 위험합니다. 대신에 굽은 낮고 넓으면서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고무 소재로 된 거요. 그리고 발을 딱 감싸주는 뒤가 막힌 신발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방을 해도 사고라는 게 정말 한순간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넘어지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안전망이 되는 거죠. 자, 혹시 어르신이 넘어지시는 걸 목격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나 자신이 먼저 침착해지는 겁니다.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내가 허둥지둥하면 넘어진 분은 얼마나 더 불안하시겠어요? 괜찮다고 안심시켜 드리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다면 어디가 아프세요? 어쩌다 넘어지셨어요? 하고 차분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건 정말 별표 5개짜리입니다. 절대 섣불리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골절 같은 심각한 부상이 있을 때 잘못 움직이면 오히려 상태를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엔 상태를 살펴보고 응급처치를 해야겠죠. 만약 피가 난다면 깨끗한 천으로 꾹 눌러서 지혈해 주시고요. 붓거나 아프다고 하시는 부위에는 얼음찜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친 부위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부목 같은 걸로 고정해 주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면서 동시에 재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설에 계신다면 관리자나 간호사에게 바로 알리고 당연히 가족에게도 바로 연락해야겠죠. 그리고 출혈이 심하거나 너무 아파하시거나 떡 봐도 골절이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낙상 예방부터 대처법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딱 하나 있습니다. 물론 넘어진 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아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낙상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효과적인 치료는 뭘까요? 바로 예방입니다. 사고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넘어질 일이 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최종 목표 아닐까요? 오늘 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의 공간, 우리 부모님이 계신 그곳은 과연 낙상으로부터 안전한가요? 오늘 당장 그 공간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 딱 한 가지만이라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 하나 붙이는 것부터요.